한국 문화로 한국어를 배우는 박세만 국어. 안녕하세요. 박세만 국어예요.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한국의 병원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죠? 바로 감기에 걸렸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할까요? 였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거나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내과나 이비인후과를 가면 됩니다. 잘 마치셨나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소개할게요. 한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높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어떻게 구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한국의 집의 종류, 집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할 용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한국의 집 종류를 살펴봐요.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집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할게요. 주택. 주택은 보통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마당이 있는 곳이 많답니다. 아파트.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집이에요. 아파트는 주택보다는 높은 건물이에요. 빌라. 빌라는 보통 5층에서 7층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보다는 높지만 아파트보다는 낮아요. 오피스텔.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집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원룸.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 등으로 나눠지고 화장실이 있는 집이에요. 보통 한 명이 살기에 적당합니다. 이런 집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집이 있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세요. 자, 그럼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에게 집을 소개해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구하려고 하는 근처 부동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부동산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구할 때 어려운 단어들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할 용어들을 알려드릴게요.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고 합니다. 집 주인에게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을 임대라고 해요. 임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세. 처음에 계약할 때 전세 기간 전체에 돈을 내고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세 5천만 원은 처음에 5천만 원을 내고 나중에 그 집에서 나갈 때 그 돈을 다시 받습니다. 이걸 보증금이라고 해요. 월세. 월세는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려서 사는 동안 매월 집 빌리는 돈도 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처음에 3천만 원을 내고 사는 동안 매월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지만 매월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여러분이 집을 계약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그 집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약서 내용도 잘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용어들을 좀 더 소개할게요. 도보 5분, 걸어서 5분 걸려요. 역세권, 지하철역이 가까워요. 교통이 편리하겠죠? 방 2, 화장실 1, 방이 2개, 화장실이 1개예요. 리모델링, 집 안의 시설들을 새로 수리했어요.
즉시 입주 가능.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다음은 공인중개사와 집을 구하는 사람의 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근처 집을 구하려고 해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원룸을 구하려고 해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면 좋겠어요. 전세를 찾아요? 월세를 찾아요? 월세요. 월세는 30만 원 정도면 좋겠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원룸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는데 어땠나요?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날게요.